남다른 나만의 핵심 역량을 갖춰주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는 촉진자로서 디딤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아이들의 미래,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키워야 되나? 오늘 제 2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련지계 중에서 지계,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과 신기술을 잘 다루고 남과 다른 나만의 역량을 가져라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학업 성적 우수자보다는 차별화된 능력자가 대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코딩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코딩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요즘 알고리즘 나오는데 알고리즘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오늘 그거를 한번 구별해 보죠. 코딩 뭘까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논리 구조를 표현해서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컴퓨터의 입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되겠죠. 알고리즘은 뭘까요? 알고리즘은 유효한 것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나 방법을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이 해온 것이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는 어느 게 더 필요할까요? 바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코딩화 시켜야 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알고리즘은 도대체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양말 꾸러미가 있어요. 그럼 양말 꾸러미의 짝을 여러분은 어떻게 찾을까요? 서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법 이런 예를 들어서 양말 하나를 찾은 다음에 똑같은 양말을 찾아서 하나씩 맞춰가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양말을 쭉 뽑는 대로 늘어났다가 나오는 대로 짝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가 적으면 방법 1이 더 적합하겠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뭐겠어요? 창의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왜 알고리즘이 자꾸 중요하다는 걸까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여러분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기계학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드로 작동시킬 수가 없죠. 인간의 논리 구조는. 이 논리 구조를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고양이 인식 문제입니다. 자, 코딩 방식은 뭐예요? 고양이는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수염이 몇 개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염이 빠진 고양이나 아니면 귀가 사고로 인해서 한쪽 귀가 없는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인식해요? 고양이야, 여러 고양이를 본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로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알고리즘은 인간이 기억하는 방법, 그 방법대로 인공지능에게 표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알고리즘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가지가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STEM, STE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S는 뭐예요? 과학적 지식, 사이언스를 얘기하고요. T는 기술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E는 공학적 지식이죠. M은 수학적 지식. 이 네 가지가 잘 갖춰지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요. 잘 갖춰지면 우리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인공지능에게 가르치는 것. 그거에 기반이 되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기반이 되는 스템 분야는요. 상당히 발전을 할 거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분야는 14%의 직업의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 알고리즘 분야는 62%까지 발전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스템 분야의 급여는 미국의 경우에 일반 사람보다 26%나 더 받고 있고요. 미국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까지 미국에서만 860만 명의 스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연간 30만 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국도 10만 명씩 부족하고요, 매년.
독일도 21만 명씩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굉장히 스템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능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해서요, 국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 빌리언 달러를 이 에듀케이션, 스템 에듀케이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공지능 시대의 정부의 역할 중에 스템에 관련된 인력을 양성시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스템 분야의 선호도가 낮다는 거예요. 미국인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스템 분야를 선택하는 게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저희 카이스트에도 18%밖에 여학생 비율이 되지 않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고등학교 때 이과를 택하는 여학생들이 2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을 앞으로 잘 육성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가 되겠죠. 자, 이러한 스템 분야에 못지않게 새로운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이런 신기술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아이들 레고 블록 같은 경우에도 마인드스톰이라는 새로운 방식들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레고 블록이 간단한 조작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게끔 하는, 이런 걸 통해서 로봇을 이해하게끔 하고요. 증가현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구조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이는 이러한 도구들도 많이 놀이기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3D 프린터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또는 중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게 되면 평면에다 그리게 되죠. 근데 사실 모든 실체는 입체거든요. 그 입체를 평면으로 그려서는 상상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입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3D 프린터예요. 그래서 3D 프린터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또 자기가 상상한 것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미술의 재능이 없어도 자기가 그대로 만들어서 상상력 발달의 교육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도구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증가현실, 또 가상현실을 통해서 체험 교육을 직접 하는 거죠. 박물관에 가서, 또 어떤 현장에 가서 고정된 물체를만 보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증가현실과 가상현실, 이런 것도 체험 교육의 새로운 변화 추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로봇 교육을 위한 로봇이 나왔는데, 이 로봇은 미스티라는 로봇인데요. 3D 공간을 측정하고 매핑하고요. 얼굴과 물체 인식을 하는 8개의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물을 탐색하고 회피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성격과 감정을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몇 개의 기능만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이것을 자바스크립트라는 간단한 언어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그래서 알고리즘도 만들어보고 코딩도 해볼 수 있는, 그리고 로봇과 인공지능과 보다 친숙해지는 이러한 로봇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로봇들은 상용 인공지능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빅스비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해서 더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로봇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작동시켜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알아보죠. 나만의 남다른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각각의 이질적인 탤런트를 가진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사회 가치를 혁신시키는 일들이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질성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독특한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래의 핵심 역량은 특성화된 나만의 능력으로 집단 천재성을 발휘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만의 탤런트로 여러 사람과 협업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미래 인재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Race to the top, 다시 말하면 최고를 위한 경쟁을 시키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아이들을 자기 탤런트를 좀 더 확대시키면서 발전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최근 EU나 다양한 국가의 보고서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속적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능력을 확대하는 방식의 교육을 펼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묻혀져 왔던 아동교육 심리학의 거장인 비고스키의 이론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도우고 능력을 확장시키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 있죠. 그걸 이미 학습된 영역이죠. 자, 이 영역에서 더 큰 수준으로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잠재적 발달 수준이죠. 다시 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더 많은 능력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혼자 학습을 하고 책을 읽고 이걸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역으로 혼자 돌파를 계속 했는데 여기서 많은 좌절이 생겨요. 왜냐하면 현재 발달 수준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방식이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해서 성공했나 실패했냐를 하게 되면 애들은 계속 좌절하고 새로운 곳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차츰차츰 발전을 시킬까요? 그것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알고 있는 수준에서 미래 수준으로 바로 가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 근접해서 영역을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빠르게 능력 확장도 되고 또 자기가 스스로 다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능력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촉진자이고 디딤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디딤판, 교육 용어로서는 스캐폴더링이라고 합니다. 자, 촉진자와 디딤판 역할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몰입력을 증대시킨다든지 집중력을 더 갖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추고 판단하고 인내하고 또 유사과제를 통해서 또 시범을 보여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결국은 스스로 도움을 점차 줄여가지고 능력을 확장하도록 돕는 게 바로 부모와 교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갖춰야 될 능력은 뭐가 되겠죠? 인접한 영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자기의 지적 능력을 또 증진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 천재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가장 지금 각광받는 방법이 서밋 러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속한 9개 회사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 명의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판 보지 못한 아이들과 자기가 소개하고 거기서 이질적인 존재들과 협력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딱 자기가 자기네 팀에서 결정하고요. 그 결정된 것을 스스로 풀어보고 선생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이러한 촉진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질적인 존재와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해보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의 형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대 역량을 살펴보셨습니다. 첫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타인과 소통하고 융합하는 능력을 갖춰야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집단 천재력을 가져야 된다. 솔로 천재가 아니다. 그래서 집단 천재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창조적 결과물을 만드는 거, 혁신적 사회 가치를 구현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건 뭡니까? 지계죠. 인공지능을 잘 다뤄야 되고요. 인공지능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다시 말하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연결되는 알고리즘의 구현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죠? 남다른 나만의 핵심 역량을 갖춰주기 위해서 부모와 교사는 근접 발달 영역을 정해주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촉진자로서 또는 디딤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4대 역량의 아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